아니 뭐 2, 3, 4, 5억이면 여기 정도는 볼 수 있다. 지금 연남동 쪽이 상수동도, 망원동, 종로구 익선동, 신당동, 영등포, 안국역, 성신여대 입구에 신설동역, 동묘 앞, 청구 청남동, 역삼역, 원주역. 현재 서울 이제 건물 투자 지금 매수하기에 지금부터 한 2, 3개월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가? 현재 이제 서울의 건물 투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는 부중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부중성은 땅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통했을 때 이제 뭐 서울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 하시면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일단은 땅은 언제나 유한하고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하지만 땅은 남아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해줘야 되는 재화인데 이거는 이제 건물로서는 나중에 임대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땅은 추후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좋은 자산 증식의 효과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저도 매수하기엔 좋다고 하는데 뭐 단 이제 오르는 지역만 오를 거기 때문에 주요 지역만 사셔라 아니면은 안 사는 게 낫다. 상권 있는 지역, 임차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사야 된다. 그럼 본인이 임차만 그러니까 돈은 별로 없어요. 근데 임차를 안 하고 본인이 할 거야.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나마 낫긴 하죠. 왜냐면 자기가 컨텐츠를 채울 수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개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현금이 30억 있는 사람보다 10억 있는 사람이 더 많고요. 또 10억 있는 사람보다 사실 5억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5억 있는 사람보다 3억 있는 사람 많은데 그냥 보셨을 때 3억에서 5억 아니면 2, 3, 4, 5억이면 사실 뭐 불가능한 지역인 빼고 그냥 보셨던 것처럼 네. 신당동 네. 이쪽도 충분히 좀 소액대로 접근도 가능하고 또 상권이 좀 형성되는 영등포 쪽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항아리 상권을 좀 접근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이라고 따지긴 조금 애매한데 서울도 이제 다 외곽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요즘에 서울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배후 세대로 삼고 있는 그 주변의 꼬마 빌딩 정도는 한 3, 4억, 5억으로도 접근 가능한 건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7호선 위쪽, 노원구, 중계동 이런 쪽 그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자양동이나 화양동 그리고 아니면 저기 강서구 쪽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신림동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서울에 이제 중개법인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사람들은 어떤 중개법인을 가야 될지 모른다. 뭐 동네에 걸어가다가 이제 1층을 가야 하느냐, 중개법인을 가야 하느냐인데 1층 로컬 부동산과 그다음에 중개법인의 어떤 그 장단점, 상황 이런 거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로컬 부동산의 장점이라 하면은 그 동네에 아마 오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중개법인에는 없는 그런 뭐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중개법인 장점이라고는 내가 좀 찾는 범위가 넓다 하면은 로컬보다는 중개법인에 오시면은 더 다양한 매물들을 더 볼 수가 있으시거든요. 저는 고객분들께 항상 추천드리는 게 부동산 무조건 3군데 이상은 가셔라. 제가 마음에 들면은 뭐 결국 저한테 하시겠지만 우선 고객분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저는 3군데 이상은 방문하셔서 우선 물건을 좀 많이 받아보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물건을 사려면 언제 어디서 좋은 물건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개법인도 여러 군데 좀 다녀보시고 로컬도 가보시고 하면은 더 좋은 물건을 좀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로컬 부동산과 중개법인의 차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물건을 다루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로컬 부동산은 그 지역에 한정된 물건들을 많이 중개를 할 것 같고 중개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전역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중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부동산에서 제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세무, 건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법인 쪽에서는 연결시켜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로컬 부동산도 상관없고 중개법인도 상관없고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권에 대해서 그냥 한 동네씩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게도 저도 별로 없으니까 연남동에 대해서 이제 그냥 뭐 소액이 들면 연남동 상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연남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금 연남동 쪽이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보면은 살만한 물건이 없어요. 왜냐면 다뭐 리모델링 좀 했다 해놓으면은 평당 1억 이상 부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1억 넘게 주고 들어가서 엑시트가 안 돼요. 저희도 그래서 매물들 보면은 뭐 22년도, 21년도에 샀다가 그냥 이자 비용만 붙여서 그대로 파시는 매물들이 정말 많아요. 좀 싸게 사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5, 6천만 원대 사야 되는데 그런 매물은 거의 없고 그렇다고 뭐 1억 이상 주고 들어가기에는 엑시트가 불가하니까
연남동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상수동도 이제 그 옛날 주차장이 있던 그 요즘에 레드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벚꽃길이 있고 그쪽에 있고 합정동 상권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상수동 같은 경우 평당 한 1억 1천, 2천 정도 찍었다가 조금 이제 요즘에 하락 거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합정동하고 상수동 사이의 벚꽃길은 봄에 가면 굉장히 요즘에 좀 상권이 활발해졌어요. 뭐 빌딩 매매의 꽃이 결국에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를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몇 년 뒤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대출 가능한 한도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상권이 없는 데보다는 상권이 있는 곳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수동도 이제 뭐 싸게 사신다면 저점에 우리가 저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무릎에 사서 사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망원동도 요즘에 가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망원동보다는 저는 합정동이 더 안전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다. 네, 오히려 투자하기에.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면 저는 합정동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래도 망원동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망원동은 망원시장 쪽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망원시장 쪽 인근에 좀 꼬마 빌딩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팔린 것들도 많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이제 투자 수요가 많이 적다는 거거든요. 근데 망원동도 쉽지 않다. 합정동이 더 우선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람이 더 많고 사람이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더 그쪽 돈을 많이 쓴다는 거고 그러면은 임차 수요도 더 합정동이 많다는 거고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꼬마 빌딩의 완성은 임차입니다. 종로구 익선동도 이제 굉장히 좋긴 한데 거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실 단독 개발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이제 상권이 발달함과 이제 그 빌딩 거래량이 많아서 시세 차익이 뜨는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로 같은 경우는 전통의 구 상권이긴 한데 익선동도 사람은 많으나 일단은 이게 시세 차익을 이제 동반할 수 있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 그렇다고 이제 호가가 싼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평당 다 이제 사실 서울에서 1억을 안 부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서울은 이제 다 웬만하면 1억을 부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어느 정도 이것들이 조금 맞춰져야 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사용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선동의 그 한옥 분위기에서 이제 자기가 실제로 장사를 하실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투자용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자를 감당하고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 개발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신당동 요즘 굉장히 좋죠. 확실히 신당동도 투자할 만한 지역은 한정돼 있어요. 생각보다 범위가 크지 않아요. 거기는 그럴수록 더 좋은 입지에 위치에 들어가야지 엑시트가 가능하지 그냥 신당동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사람 몰리는 지역만 좋다. 왜냐면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 그에 딸린 우선은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걔네들이 거기서 활동을 뭐 많이 팝업을 하든지 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끄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이끄는 요소.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에 관련된 또 뭐 음식점이나 술집들도 들어오게 되고 점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당동도 그래서 좀 특색 있는 상권들이 업장들이 많아져가지고 핫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등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영등포 좋아하는 이유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드신 분들과 공존하는 곳입니다. 마치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어요. 일반 상업지인데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권을 와서 소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올라가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구상권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신흥상권보다 저는. 중공업지도 있고 제가 말한 데는 이제 상업지도 있고 영등포구 자체가 이제 괜찮은 거고요. 영등포역 앞에 그 이제 버뮤다 삼각지라고 불리는 그 흔히 말하는 삼각지에 이제 상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앞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국역, 런던 베이글 1호점도 안국에 있거든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웨이팅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국역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 카페나 좀 음식점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쓰실 분이 하기엔 좋다. 투자로 하기에는 뭐 싸게 사면 오케이인데 투자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다. 성신여대. 그 이제 성신여대 입구에도 이제 많은 이제 성신여대로 올라가는 길에 상권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권이 있지만 우리가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요즘에 투자를 하신다면 직접 사용하실 분들은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 투자로서는 조금 비추지 않을까. 신설동역은 저도 거기는 잘 안 가봐서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거의 그냥 건무하다 뭐 파는 사람 신설동으로 건물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 아니에요. 없다라는 거지. 거래가 없다. 저도 뭐 신설동 쪽 거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찾는 분들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동묘앞. 동묘앞도 저는 찾는 분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청구 약수면 이제 주동선에서 그 역에서 그 아파트 배우 세대를 향해 올라가는 주동선에는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수 쪽에는 이제 뭐 지어놓은 거는 한 평당 1억 2천 정도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뭐 지어놓고 수익률 맞춰놓은 건 1억 5천. 이건 너무 이제 초역세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만약에 개발 행위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한 1억에서 이제 찾아보면 8, 9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청담동은 비싼함이 있고요. 네. 청담 너무 좋죠. 네. 어떻습니까? 청담동은 한번 매입하시면은 잘 안 파시는 것 같아요.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담동 위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죠. 다 A급, 뭐 신사, 청담 이쪽은 다 A급이기 때문에 팔고 갈 데가 없어서 오히려 매물들도 나온 거 보면은 이 가격에 팔면 팔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대부분이어서 급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괜찮은 매물들이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이 피라미드의 끝이다. 그죠. 동네로서는 네. 더 이상 없다. 그죠? 동네로서는. 네. 그럼 신사동과 청담동. 그것도 위치에마다 다를 것 같은 게 그 압구정 로데오역을 따라서 왼쪽은 신사고 오른쪽은 청담이거든요. 거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뭐. 역삼역 굉장히 좋습니다. 테헤란로 주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란 당시에 사무실 제외한 큰 도로변을 제외한 뒤. 네, 2면 3면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느낌입니까? 저는 이제 상권의 가장 기본이 일단은 이 상권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테헤란론을 기준으로 많은 사업체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고 주변에 상권을 소비해 주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이제 건물을 매입하시는 게 만약에 하신다면 추후에 이제 그나마 좀 안정성이 보장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에서 1억 1천 정도에도 거래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역은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역세권을 들어가셔야 되고, 원주역에서 좀 이면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원주역 쪽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원주역은 뭐 진짜 싼 것들은 뭐 7천만 원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주택가 한가운데 근생을 짓는다고 임차가 맞춰지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역세권이지 않는 이상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선릉역도 이제 역삼동과 삼성동을 이제 좌우로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릉역도 뭐 역삼역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릉이라는 이제 자연 환경을 좀 끼고 있다는 거, 강남 쪽에서 밥 먹고 이제 산책 한번 하기 좋으니까요. 선정능력. 너무 좋죠. 선정역도 약간 공원이 보이게 되면은 거의 뭐 다 평당 2억 이상을 부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공원 프리미엄은 강남에서 이런 자연 환경을 볼 수 있다? 이건 굉장한 프리미엄이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부르는 게 좀 값인 거죠. 삼성역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많이 가득한 지역이고요. 영동대교 이제 지하화 호재가 있고, 현대자동차 GBC 빌딩 예정이 있고요. GTX 이제 2개 노선이 들어가고요. 추후에 이제 서울에서 재편되는 것들이 삼성역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비싸서 못 들어가는 거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치동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굉장히 좋다. 요즘에는 제일 문제가 임대잖아요. 근데 대치동은 깔끔하게 잘 지어놓으면 임대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치동은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학원 임차를 넣으려면은 최소 필요한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한 35평 정도 돼야지 복도 내고 아마 이런데 하게 되면 그 35평 정도 돼야지 학원 사업자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교습소는 이제 선생님 한 명이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잘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작은 면적을 하게 되면은 학원 넣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연층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그 면적을 잘. 대략 어느 정도 할까요? 대치동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좋은 위치는 뭐 2억 5천까지도 가고, 뭐 안쪽은 뭐 1억 언더도 있긴 하고. 개포동은 주거용, 그렇다고 이제 개포동이라고 해서 싸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 수요로 접근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접근한다 하는 건 좀 이제 금액 대비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재동도 역세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역세권은 괜찮고, 역세권 이외 주택가 근처는 사면 안 된다. 교대역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법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교대역 상권에 이제 그 직장인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그 서초 쪽 법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대 쪽에서 이제 사옥을 찾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역은 사라지지 않는다. 구로 디지털 단지는 거의 꼬마 빌딩보다는 그 지식산업센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빌딩 투자하기에는 광화문역도 꼬마 빌딩으로 하기에는 다, 근데 나온다고 하면은 나온다고 조그만 꼬마 빌딩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명동역. 우리나라 공시지가 1위가 명동에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투자로 접근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명동.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한 4억이 넘지 않나요?
부르시는 게 값입니다. 사실은 명동인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소비를 한다기보다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소비를 해주는 느낌이고 전통적인 상권의 광자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명동 맹상권에 3, 4억을 주고서도 강남을 보다 그게 더 명동 사는 게 맞다. 그래도 저는 3, 4억 있으면 이제 좀 더 저평가된 데 가서 충무로역도 명동에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충무로역도 뭐 홍합 빌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좀 상업지에 위치한 건물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에 임차 수요가 많고 직장인들도 많기 때문에 충무로역 근처에 뭐 상업지면 괜찮을. 성수동은 현재 이제 연무장길인 이제 개인이 접근하기엔 좀 넘사벽이 됐고요. 근데 이제 성수동도 강남 역삼동과 같이 오피스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MZ 상권들을 영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섹터가 됐거든요. 성수동도 뭐 싸게만 들어가신다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연무장길에 있는 상권이 조금 위나 아래, 동쪽이나 서쪽으로 좀 퍼질 것 같습니다. 연무장길은 현재 좀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터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싸게만 살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아뜰리에길이 지금 연남동 같이 너무 비싸다, 이 금액에 어떻게 사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그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보단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대 입구역은 임차 잘 맞춰지는 데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죠. 메인 도로 쪽만. 그 이외 지역은 임차 맞추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무조건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거기는 다 1억이 넘죠. 먹자 메인 쪽은 1억이 넘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근데 굉장히 높. 건물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뭐 그게 소액이든 많던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짧게 이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모르면 이렇게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잘 알려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뭐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지금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박수. 안녕. 안녕. 신촌역. 신촌역 그래도 신촌상 그래도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기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술 먹으러는 꼭 가거든요, 신촌으로. 그래서 저희가 술 먹으러 이대 가자는 안 하는데 술 먹으러 신촌 가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어차피 다 술 먹으러는 신촌 가기 때문에 신촌 상권도 되게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물론 사람 있는 데만 많기 때문에 뭐 잘 고른다면은 신촌도 저는 가격만 괜찮으면은. 그 가격만 괜찮으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무조건 그래도 한 6, 7천대는 들어가야지.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면 너무 좋다. 네. 가야지 좀 안전 마진이 있지 않나. 네. 이 대역은 사실 근린생활시설 상권은 좀 초토화됐습니다. 하지만 업자들, 이제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분양하실 분들은 이 대역 투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업지다 보니까 오피스텔 만약에 지으시게 되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거기를 이제 원룸 수요로 받게 되면 현금 흐름이 훨씬 더 많이 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화여대 있죠, 서강대 있죠, 연대 있죠. 그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또한 이제 직장인들, CBD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화여대에서 이대 쪽에서 출근하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컨셉에 맞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대요. 홍대는 너무 좋죠. 홍대 뭐 건물 때문에 많이 가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 거기 뭐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도 많고, 그리고 홍대 입구역이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공항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거의 한국 오면 무조건 홍대는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임차 홍대 쪽은 오히려 공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네. 가격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 아닌가요? 가격이 괜찮을 수도 있고 비싼 건 비싸고 또 괜찮은 데는 괜찮고 그 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큽니다. 용리단길도 이제 굉장히 이제 추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용산 공원 등이 이제 개발되고 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이미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반영된 상태고 용리단길 자체가 똑같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단독 개발이 좀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가는 거의 뭐 2억 2억씩 부르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2억이라면 네. 강남을 산다, 용산을 산다. 전 강남을 살 것 같습니다. 강남 중에서도 가능한 2억으로 어디를 살 것 같다? 강남 2억이면 뭐 신사동, 청담동, 삼성동 다 평당 2억씩 줄 거면은
들어갈 때가 많죠. 용산 살 보는 것보다는 당연히 강남 산다. 그죠. 근데 물론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십리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왕십리요. 어떤가요? 왕십리도 이제 그 교통의 광역 교통의 중심지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신도림역처럼 비슷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광역 교통을 이용하고 이제 뻗어나가는 중심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네. 왕십리에도 이제 도선동이라고 해서 상권이 조그맣게 몰려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알아보시고 잘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약수역도 그렇고 약수 위가 바로 신당이잖아요. 네. 약수도 억자골목 그 금돼지 식당 있는 라인 뒤쪽도 굉장히 활발히 잘 돼 있고 거기도 공실이 많이 없어요. 거기도 특색 있는 업장들이 많아서 거기도 가격만 괜찮으면은 거기도 금액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대지 식당이 이제 큰 도로변이고 그 이제 네. 뒷블럭이잖아요. 네네. 그 뒷블럭에는 대략 어느 정도? 그쪽에는 뭐 5천만 원대도 있고 뭐 한 7, 8천 대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임대수요가 있네요. 거기. 임대수요 그럼 투자는 많죠. 몇 점 정도 될까요? 점수로서 10점 만점에 100점, 100점. 100점 만점에도 한 80점 정도는 좀 잘 들어가면은 거기도 소액대로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85점 이상의 과연 지역은 딱 생각나시는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이 지역은 내가 느끼기에 85점이다. 지금 내가 만약에 한 5억이 있다. 5억 있다. 5억이 있다. 5억에서 한 8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딱 생각나는 나는 여기를 할 것 같다. 아, 쉽지 않네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역세권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역 주변에 적어도 한 350m 반경 안에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히 굴을 찍어드릴 수 없는 거는 이제 각 구별로 어느 정도의 사실은 갭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많은 쪽에 아파트로 가는 주동선 쪽에 있는 근린생활 시설들이 잘 컨택하게 되면 5억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와역. 해와 거기 대학로 쪽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거기도 많이 조금 쇠퇴했죠. 그래서 거기도 뭐 투자로 재미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그러면 뭐 쉽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한번 지어주세요. 다른 데 하셔라. 많이 싸면 사라. 아니면 많이 싸면 사고 어. 그 돈이면은 신당 약수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좀 그래도 좀 나중에도 핫하게 될지 않을까. 그런 신당 약수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핫해질 지역을 그냥 내 느낌에 아무 근거 없는 내 느낌에 그냥. 저는 영등포 물레동 쪽. 물레동 쪽을 갇혀 있다는 거 보면은 이제 물레동 쪽은 사실은 중공업지입니다. 네. 미래에 좀 성수로서의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성수처럼 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지거래 말씀. 그거 그게 이제 묶여 있는 곳이 있고 안 묶여 있는 곳도 있고. 안 묶여져 있는 곳에 중공업지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영등포 쪽이 왜냐면은 성수동도 그렇고 영등포도 그렇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땅의 가치가 높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좀 싼 걸 사야죠.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공덕동도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공덕역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지하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는 회사도 많고요. 바로 옆에는 용산구고요. 바로 옆에는 마포구고요. 그 주변에서 이제 잘 찾아보신다면 아파트 배우 세대를 끼고 있는 공덕에서 마포로 이어지는 상권도 좀 있고요. 잘 찾아보신다면 이제 꿀 매물들을 잘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혹시 상업지인가요? 아니면 주거지? 상업지는 아닙니다. 네. 주거지 지역이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이제 5억으로는 좀 접근이 힘들 것 같아요. 평당 그래도 한 1억에서 그 정도는 다 되지 않을까. 사실 서울에서 1억 밑으로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 한번. 진짜 건물을 잘 사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저희 빌사남의 이동원 팀장을 찾아주시면은 리치한 사람들 영앤리치라는 블로그와 유튜브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